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요. 힘이 혼자 작용한 적이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캠퍼스에 어떤 여학생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윙크를 딱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 이제 사람 마음에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뉴턴 역학이에요. 역학이.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이건 학생들이 잘 알죠?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맞죠? 그래서 이거 햄은 원래 이제 한문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좀 준비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더 직관적이라서요. 작용은 액션이라고 하고 반작용은 리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힘에서는 뉴턴 역학의 그 힘은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손으로 친구의 이렇게 머리를 치면 1000N의 힘을 작용했다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반응을 하죠. 막 비명을 지르거나 하죠. 근데 이제 이 1000N의 힘을 줬어도 이 반대로 자기 손도 1000N의 힘을 받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1000N이 아니라 만약에 10,000N이면은 자기도 10,000N의 힘을 받습니다. 자기 손도 얼얼하죠. 그래서 뭐 친구한테 그러면 야,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나도 아프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친구 사이에 때리면 안 되죠,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이제 때리면은 왜 친구만 아프고 나는 별로 안 아프냐 하면은 맞는 위치 때문이에요. 친구가 머리가 이제 돌이 아닌 이상에는 때리면은 친구의 머리가 더 약하잖아요. 자기 주먹이나 손은 이제 뼈가 있으니까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맞는 부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힘이라도 맞는 부위. 그래서 우리가 뭐 엉덩방아를 어디 넘어질 때 엉덩방아를 찍거나 다른 걸로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왜냐면 같은 힘을 부딪히지만 맞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격투기나 이런 권투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이 힘은 똑같이 받지만 상대는 그 힘을 받을 때 더 약한 부위를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격투라는 거를 이런 스포츠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작용 반작용만으로 하면은 힘의 크기는 어차피 같고 똑같은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타격을 받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프거나 또는 덜 아프거나 이런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를 봅시다. 이게 철수 영희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맞죠? 철수랑 영희랑 이제 얼음판 위에서 서로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가 운동을 하죠. 이렇게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같아요. 힘의 크기는 같아가지고 이제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 이제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인데 이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자면은 여기에 F 철 영희라고 이렇게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이랑 F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은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하면은 크기를 나타내죠. 맞죠? 벡터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죠. 근데 어때요? 둘이 운동할 때 속도가 다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크기는 똑같이 예를 들어 100N이다 하면은 F는 MA에서 철수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 100kg이면은 그 100N이면은 가속도가 1이겠죠. 영희는 반대로 같은 100이지만 영희는 50kg이면은 영희의 가속도는 2겠죠. 이건 철수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철수의 운동은 이렇게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그럼 철수는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인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이거는 일단은 마찰이 없다 할게요. 빙판에 마찰이 없을 경우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영희는 반대로 이제 가속도 2인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햄이랑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익숙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걸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이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달리기 하는 사람 보이죠? 이거 달리기 하는 사람. 이 달리기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사실 반작용에 의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달릴 때 이 뒷발 이제 뒤꿈치를 보면은 이제 달릴 때 이렇게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다리가 이해돼요? 땅을 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땅이 밀어주는 반작용, 이게 작용을 치고 작용은 이제 학생들이 다리로 땅을 치는 거죠. 지면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반대 크기 반작용. 이거는 이제 땅이 학생들의 이제 발을 밀어주는 힘이에요. 알겠죠? 그걸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되고 약간 최공하면서 앞으로 가죠. 맞죠? 이렇게 벡터도 분리하죠. 벡터 분리하면 이제 X축 그래프, Y축 그래프를 우리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프 하듯이 이렇게 달려가죠. 그래서 땅을 세게 각도에 잘 맞게 세게 치면은,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나 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았다 해가지고 막 물리학을 나는 안다. 그럼 이제부터 난 달리기 잘할 수 있어. 내가 땅을 열심히 쳐야지.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각으로 그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잘한다고 절대 달리기 잘하지 않습니다. 해면 달리기 100m 20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로켓도 연료를 뿜어가지고 자기가 힘을 내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힘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가스를 이렇게 밀면, 가스를 태워서 이제 공기를 밀면 그 반대 힘으로 반작용으로 해서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로켓이 이쪽으로 공기를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그 힘을, 폭발하는 힘을 반대 힘으로 이제 가스를 밀어주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반작용으로 해서 로켓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게 반작용 힘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반작용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이 아닌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작용 반작용. 햄이 지금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작용 반작용 예. 놀랍게도 작용 반작용이 예가 아닌 게 없어요. 다르시 말하면은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요. 힘이 혼자 작용한 적이 없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곳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작용 반작용의 예를 찾았죠. 아까 작용 반작용 예를 내가지고 햄이 아까 세 가지 보였죠. 세 가지. 반대로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이 세상에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만약에 찾았다면 햄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물리법칙에 바로 어긋나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은 항상 존재합니다. 힘은 혼자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햄 나는 작용 반작용 얘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은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캠퍼스에 어떤 여학생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윙크를 딱 했는데 그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든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이제 사람 마음에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뉴턴 역학이에요. 역학이. 그러니까 힘이 작용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크는 힘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힘일 수도 있는데 근데 힘이 작용했을 때 물리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심리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역학은 힘이에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작용이라 하면 이제 힘을 받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는 반대로 물체에 힘을 주는 물체죠. 힘을 주느니 똑같은 힘을 작용한다. 똑같은 힘을 작용해 주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언제나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 예를 한번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이거 자유물체도 잘못 그리면은 망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작용 반작용은 개념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뭐 할 때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 네 가지 A, B, C, D 힘을 반작용을 찾아볼게요. 이거 작용이라 해볼게요. 작용. 그럼 반작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작용. 먼저 책에 작용하는 중력. 이게 책인가 보네. 책. 이게 책이고 이게 책상이죠.
그럼 책에 작용한 중력. 그럼 지구네, 지구. 지구가 이걸 당기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반작용은 뭐냐면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 알겠죠? 똑같아요. A-를 할게, A-. 지구면 지구. 그 다음에 책이 책상에 주는 힘. 책이 책상에 주는 힘. 이게 책이죠. 이 살색이 책이죠. 주황색인가? 노란색이. 그럼 책상에 주는 힘이 지금 B죠, B. 그럼 반대로 이제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죠. 그러니까 책상이,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게 반작용이죠. 맞죠? 그 다음에 책상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죠, 이거. 책상이 작용하는 중력이면은 이 또 지구도 책상에 C-라고 이렇게 반대 방향 힘으로 작용하겠죠. 크기는 같고이. 그래서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죠. 책상이 또 책에 준 항력, 수직 항력. 이거네, 이거. 이게 아까 이거랑 똑같네, 이거 아까. 이거 반작용. 맞죠? 그러면은 이게 책상이 책을 준 수직 항력이니까 이게 반대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겠죠. 즉, B와 D는 정확하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네요. 맞죠? 둘이가 작용과 반작용이. 그래서 여기서 뭐 작용과 반작용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자유물체도 그릴 때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나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언제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힘이 없다는 게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나를 당겨가지고 내가 점프하면은 당겨져 지구로 떨어지는 거 알겠는데 나도 지구를 당긴다며요. 맞죠? 나도 지구를 당기는데 왜 지구는 나한테 안 와요? 와요. 오는데 이 F는 MA 봐보세요. F는 MA. 학생은 예를 들어 남자면 예를 들어 80kg이면 이 지구가 아무리 당긴 힘이 만약에 10,000N이라고 해도 이게 9.8이죠. 사실은 9.82.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이게 10이라고 잡아도 800N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800N으로 지구를 못 당겨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800N으로 나도 지구를 당기죠. 그럼 지구 질량이 있어요. 지구 질량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지구 질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가속도가 거의 0.00000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붙죠. 맞죠? 지구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그럼 작용반작용 법칙 어디에 써먹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학생들은 결론 중요하죠. 너가 지금까지 많이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에 쓸 건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맞죠? 자, 알아둬야 될 것 두 가지로 핵심으로 정할게요. 첫 번째는 자유물체도 그릴 때 자신이 주는 힘을 그려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이거 자유물체도 그리라고 하면 애들 못 그리는 애들 많아요. 알았죠? 근데 햄이랑 다음 시간에 자유물체도 그리는 방법을 배우면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4년 동안 써먹을 자유물체도 방법이니까 꼭 제대로 배우세요.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개념 영상은 못 봐도 네 번째 자유물체도 하는 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시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은 이 다음 영상인데 다음 영상은 꼭 봐야 돼요. 바쁘면. 그래도 개념을 알고 자유물체도 그리는 법을 배우면요. 이게 오래 가요. 이해되죠? 자, 먼저 봅시다. 1번. 자유물체도 그릴 때 자신이 주는 힘을 그려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작용, 반작용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자유물체도에 적용합니다. 자유물체도에. 그리고 자신이 주는 힘 그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철수 영의를 볼게요. 철수 영의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얘가 미는 힘이랑 얘가 미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 하죠. 영의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요. 이 철수가 미는 힘, 철수가 영의를 미는 힘만 그려야 돼요. 그래서 F는 MA가 되는 거예요. 여긴 영의겠죠. 영의가 운동을 하니까 영의의 가속도겠죠. 그 다음에 이 철수도 이 영의가 철수를 미는 힘이에요. 이해돼요?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이게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알겠죠? 그렇죠. 철수가 영의를 미는 힘을 여기에 그리진 않습니다.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이거 많은 애들 헷갈려가지고 실수합니다. 알겠죠?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가 달릴 때도 아까 달릴 때도 봐봐. 달릴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땅을 치는 그리는 게 아니고 땅이 자기를 치는 걸로 해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반작용으로 운동을 해야 해.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지금 바로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만 하세요. 지금 적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하고 이제 연습 문제 다 풀어보면서 이해가 점점 될 거예요. 그 다음 작용, 반작용 힘은 서로 다른 자유물체도에 작용한다. 여기죠. 자기에서 여기 그리면 안 되고, 먼저 여기 그리면 안 되고, 아까 여기 철수가 영희를 민우는 그려서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에게 작용한다. 서로에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희가 철수를 줬을 때는 철수의 자유물체도에 그리고, 철수가 영희한테 힘을 줬을 때는 영희의 자유물체도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의 자유물체도. 운동하는 물체가 2개면은 자유물체도는 2개 그려야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1개면 자유물체도는 1개 그릴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자기가 주는 힘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물체에 주면서 나오는 그 반작용 방향의 힘을 자유물체도에 그려야 돼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음 시간 자유물체도를 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